무슨 통합 치유 시스템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이 참만남이 뭔지, 참만남이 뭔지를 좀 이해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리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이른바 이제 자아 정체성 강화시킨다는 이야기, 멘탈 강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멘탈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 강사, 자 어떻게 하면 또 말을 잘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이제 하나 통합되는데요.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본다면은 1단계는 첫 만남 훈련입니다. 자, 그 다음 2단계는 심리치료, 3단계는 자아증 개선 강화, 즉, 멘탈 강화시켜서 마음의 면역을 키워주는 부분, 4단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이렇게 쭉 가는데,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시작.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라. 2단계는 자,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3단계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우라.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라. 자, 4단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강사를 훈련하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강사를 훈련하라. 이 네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같이 통합적으로 잘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1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실수를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경험을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받아야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건 혼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아기가 어떻게 해서 건강한 성격이 되느냐를 봤을 때 어릴 때 있는 그대로 아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또 그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사랑받는 그 아기는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릴 때 아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표현한 그 모든 것을 사랑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사랑.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사랑받는 이 경험이 없으면은 인간은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라는 그 말처럼 어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경험은 8살까지 쭉 가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분명히 그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심리학 용어로 보면 애정 결핍이 있다는 얘기죠. 애정 결핍. 100%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좀 부족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엄하시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같이 함께 뭐 소통을 못했거나 또 엄마 아빠가 뭐 또 이혼을 했거나 뭐 가부장적인 문화 뭐 여러 문화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이제 초중 고등학교 다니면 뭐 또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친구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 선생님처럼 이제 전학을 많이 다니는 경우 전학 많이 다녔다 그랬죠? 예. 예. 그렇죠. 전학.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전학을 많이 다니면은 내가 사랑받을 시점이 되면 전학을 가버리니까 또 사람 새로 사귀게 되고 그죠? 좀 친해져서 또 사랑을 주고받을 관계가 되면 또 전학을 가버리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맘 안에는 뭐가 이제 남아있냐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남아서 이제 우리 왼쪽 가슴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받고 싶어요. 시작. 사랑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편이 되어 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네, 내 편이 되어 주세요. 뭐 이해받고 싶어요. 뭐 나를 중요한 사람을 좀 봐주세요.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뭐 충고를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긴단 말이죠. 인간은 옳고 옳지 않고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받지 않고에 의해서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는 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우리도 온전히 있는 것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봐봐요. 옳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 뭐 대표적으로 교사님, 교사, 학교의 교사. 자, 또 이제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똑똑할수록 가르치는 걸 참 잘해요.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서울대 출신. 이렇게 이제 부모가 똑똑하면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주기보다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부모의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고, 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기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주는 사람보다는 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럼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욕구가 좌절되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커져서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 커지는데,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모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조직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심리 가족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심리 가족. 우리에겐 두 가지 가족이 필요해요. 하나는 법적인 가족, 또 하나는 심리 가족. 심리 가족은 온전히 나를 받아주는 가족이에요. 온전히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평가 판단 없이 수용 존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심리 가족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모든 걸 표현하더라도 사랑받는 느낌이 커지는 거죠. 마치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더라도 엄마한테 사랑받는 그 느낌이 커지기 때문에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걸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제 어떤 허물이나 부족한 점, 뭐 창피한 점 이런 걸 이제 다 보여주더라도 우리 심리 가족들이 다 나를 받아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은 더 이상 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커지고 세상 속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헬렌 킬러가 앤 슬리반 선생님 앞에 나를 다 표현했을 때 앤 슬리반 선생님 나를 다 온전히 다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헬렌 킬러라는 위대한 그런 삶이 시작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앤 슬리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앤 슬리반 같은 사람 앞에서 난 또 앤 슬리반 앞에 헬렌 킬러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사랑받는 이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참만남 훈련인데, 이 참만남 훈련 속에서는 자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 충분히 실수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그러면서 사랑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거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시작.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두 번째는 자 공감적이에 자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시작.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예, 우리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고 기타만 들어주고 그럼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이끌어주는 그 촉진적인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는 굳이 우리를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일치 이른바 진정성 있게 나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드러낸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고 이미지 관리를 하거나 포장을 한 뭐뭐 인척하는 가아적인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야. 가아. 그러니까 진화와 가아가 있는데 진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대인관계가 힘들 이유도 없어요. 사회생활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진화를 꽁꽁 감추고 가아를 표현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고 뭐뭐 인척하는 거죠. 아픈데 아프지 않는 척하고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는 척하고 긴장 떨림인데 긴장 떨림이 없는 척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말할 때. 또 사람 만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뭐뭐 인척해야 되죠? 자, 뭐뭐 인척해야만 사랑받으니까 그래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사랑받고 철이 든 아이가 되어야만 사랑받고 자 어른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뭐뭐 인척을 해야만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린 시절에 착한 아이가 되고 철이 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는 착한 아이나 철이 든 아이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아기 본인은 뭐냐면요 자기를 꽁꽁 감춰버리니까 자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억압이 되겠죠. 억압, 응어리가 된다 말이야. 응어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표현되지 못하고 마음에 감춰지면서 썩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썩은 마음이 이른바 부정적 정서나 제한적 신념으로 가는 거야.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뭐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사회공포증 여기 다 이제 그런 원리들이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보면 가식, 폭식, 비만 이렇게 이제 음식 조절이 안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심하다 보면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이런 신체 문제가 생기죠. 이것도 결국 이제 그 응어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병이 된다.
표현되지 못하는 모든 건 병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바로 앞에 요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굳이 우리를 감출 이유가 없어요. 다 있는 그대로 제가 진정성 있게 우리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 보면 우리 내면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밑에 보세요, 이거. 자, 자아, 실현, 경향성. 시작. 자아실현 경향성.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사랑의 환경 속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다 보면은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아, 실현, 경향성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를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대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최대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 이게 바로 이제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슬로는 매슬 욕구 중에 이제 5단계를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 실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든 걸 표현하고 또 사랑받는 이 환경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이제 물고기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1번 죽는다. 2번 헤엄을 잘 친다. 잘 친다. 헤엄을 잘 치겠죠? 자, 야생동물 야생이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생동물은 잘 산다, 죽는다? 잘 살겠죠. 인간도 사랑이 깃든 환경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능력이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관리를 해서 너 왜 공부 안 하니? 왜 일을 안 하니? 왜 능력 발휘 안 하니?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서 능력 발휘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그 사람을 진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촉진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그 이제 특히 하버드대에 100명이 성공한 사람들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 100명 어떻게 하버드대를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성공적인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보니까 청소년기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한 명 이상의 이런 천만남 심리 가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2년 동안 이게 치유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제가 여러 기술들을 제가 다 배우고 훈련시켰지만 뭐 NLP도 있고 체면도 있고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 깃든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 깃든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는 순간 이미 한 80%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 왜 이렇게 사랑이 깃든 관계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관계 때문에 일어나요. 아,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왜 성격이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고, 기죽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대부분 사랑 관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어릴 때는 부모와의 관계,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어. 청소년 연기에는 뭐 친구들 간에 뭐 왕따를 당하거나, 외톨이가 되면서,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뭐 구절함을 듣고, 뭐 또 어른이 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어떤 사회적 직장 뭐 동료와의 관계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생긴 아픔과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깃든 관계는 가장 큰 치유제이자 가장 큰 보약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맞는 것 같죠? 우리 어머님은 특히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대상하다 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 이제 사랑을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참만남 심리 가족이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우선 이제 아까 제가 해소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지지를 받으면서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충분히, 그는 교재에 지금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교재 보지 말고 막 설명 들으세요. 자, 인간은 지지를 받으면서 내 마음의 엉어리를 충분히 해소를 했을 때에 통제감을 키울 수가 있다. 통제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통제력, 이 통제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지지를 받고 그 지지받는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의 엉어리를 해소를 하면서 이 통제감을 키우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해소가 안 되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의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 인간관계의 통제가 안 되고, 뭐 사회생활의 통제가 안 되고, 우리 인생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이 삼박자가 돼야 돼요. 자, 충분히 지지받고, 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엉어리를 해소하고, 통제력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세 가지 쭉 보니까 지지감이나 해소감은 사람이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누군가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소라는 거는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아픔과 상처를 아무리 혼자 치유하려고 막 산에 들어가고 뭐 내가 책을 읽고 교육을 받아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해소라는 것은 자, 나를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상처가 많던 사람이 결혼을 잘한 거예요. 결혼을.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는 성격투성인데 근데 그 결혼한 나의 배우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돼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결혼 1순위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콩이 팥이라고 하더라도 믿어주는 사람, 이렇게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참만남 심리 가족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배우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1순위 조건은 뭐냐면요, 서로의 치유사 역할을 하는 거죠. 치유사.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진가를 알아주면서 나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이 역할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한번 이제 봐봐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었을 때,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관계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질기.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자,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게 이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가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심리가족의 조건을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게 조건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는 평생 가족이 돼야 돼요. 평생. 왜냐하면 한번 만났다가 헤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차피 만나 헤어질 사람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정도현 선생님하고 이제 만난 지 3년이지만 선생님은 자, 저를 언제까지 만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평생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평생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 그래서 회원도 평생 회원이고, 우리는 이제 뭐 일단 NLP 뭐 체면 과목은 있지만 이 과목을 한번 끝나더라도 계속 재수강, 무한 재수강을 하면서 평생 같이 활동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제가 원하는 게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치유 프로그램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치유 프로그램 확대시켜서 또 지원하고 여러분들 같은 이제 전문가들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전체에 사랑이 깃든 치유의 환경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종교로 본다면 교회를 막 확대시켜서 세우는 것처럼, 그죠? 절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이런 참만남 치유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말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랑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여러분들 돕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심리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은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머리를 컴퓨터에 비유를 한다면은 그 컴퓨터도 처음에는 그 뭐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이 바이러스가 집중되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고 오작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도 컴퓨터처럼 처음 태어날 때는 완제품의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태어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랑 떨어져 있거나 학교 생활에서 뭐 적응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뭐 이제 우리 두뇌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제한적 신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두려워, 나 사람 만나기 두려워, 뭐 발표하는 게 두려워, 자 나는 우울해, 나는 이게 참 힘들어, 남들은 할 수 있는지 모르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여러 부정적인 심리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실패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 프로그램. 뭐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내 머리에 생각 이걸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건 힘들어, 난 안 돼, 불안해,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 뭐 무기력해, 뭔가 두려워.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한동안 선생님 이번에 이제 잠 잘 자고 있죠. 예. 어,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머리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먹고 싶네. 계속 막 이렇게 폭식을 한다든지 과식한다든지 이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습관적인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거의 이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내가 의식적으로 막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노력은 작심삼일을 가능해요. 작심삼일. 근데 의식은 3일 딱 하고 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과거 희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의 힘을 가지고 뭐 치유가 되거나 변화가 되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의식의 힘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무의식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쉽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뭐 뒤에 소개하기는 우리 마음 안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죠. 무의식. 또 그 무의식 안에는 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초의식. 근데 초의식까지는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무의식을 생각하자는 거죠. 무의식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잠재의식이죠. 잠재되어 있는 이 무의식. 근데 대부분의 습관적인 반응이나 뭐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반복적인 행동들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심리 이거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의식 차원의 패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무의식과 소통하는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무의식과 소통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트랜스라고 합니다. 트랜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체면 상태. 체면을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건 아마 이제 텔레비전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그 어떤 마술처럼 또 마법처럼 뭐 사람을 조종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거 많이 쇼처럼 보여주죠. 체면에 여러 뭐 종류가 있는데 쇼 체면이 있고 임상 체면이 있고 뭐 다양한 체면인데 그 TV에서 보는 건 주로 쇼 체면이거든요. 쇼 체면은 뭐냐면 이제 체면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쉽게 말하면 체면이 아주 쉽게 잘 걸리고 쉽게 조종 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체면적인 쇼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10명 중에 한 명, 2명 정도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이제 한 명, 2명 정도는 체면 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연예인이죠. 연예인들은 금방 체면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체면에 걸릴 수 있는 그 감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대사에 보면은 울어 그러면 울잖아요. 웃어 하면 웃잖아요. 대변에 맞게 울고 웃고 희노애가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만큼 순간적으로 감정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체면 또한 빠져드는 거예요. 체면을 다른 말로 하면 빠져드는 것이다. 자, 체면이 뭐라고요? 빠져들고. 빠져드는 게 체면인데 근데 좋은 곳에 빠져들 수도 있고 안 좋은 곳에 빠져들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곳에 빠져들면 안 좋은 체면에 걸리는 것이고 좋은 곳에 빠져들면 좋은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곳에 빠져드는 게 뭔지 한번 봐봐요. 어떤 중독적, 쉽게 말하면 중독적, 어떤 집착, 뭐 과거 희귀적인 어떤 뭐 본능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과거에 1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도 우울하고 10년 전에 그일 때문에 지금도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는 과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이런 안 좋은 체면이다. 그럼 좋은 체면이 또 있거든요. 좋은 체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에 집중하고 꿈에 집중하고 예? 또 어떤 희망찬 미래에 집중하는 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집중을 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이런 건 좋은 체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에 빠져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빠져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좋은 곳에 빠져드느냐 안 좋은 곳에 빠져드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빠져드는 이 상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트랜스나 체면이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체면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뭔가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것을 깨트려주고 긍정적인 것은 또 키워주는 거죠. 이게 머리로 우리 지 선생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지 선생님도 이제 빠져드는 경험이 많이 있었을 걸 보는데, 혹시 재밌는 영화 보면서 빠져들었나요? 재밌는 영화? 재밌는 영화 보신 적 있죠? 는 아니고 어. 뮤지컬을 원래 좋아하긴 해서 예. 뮤지컬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보고 나면은 이제 거기 나왔던 이제 노래를 네. 이제 찾아 듣는다든가 아하. 그렇구나. 아니면 또 이후에도 재밌는 뮤지컬들을 찾아본다.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죠? 그건 좋은 체면이에요. 네. 자기만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죠. 이게 취미도 하나의 그러니까 체면이라고 봐야지. 취미. 빠져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또 뭐 연애를 한다면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들잖아요. 좋은 사람과의 어떤 대화. 그렇죠? 연애라는 감정 그 자체에서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이죠. 사랑에 빠지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어떤 재밌는 책에 빠져서 밤을 새면서 책을 읽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것도 빠져드는 거예요. 뭐 또 휴대폰을 보면서 어떤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고 그죠? 이렇게 이제 빠져드는 것은 뭐든지 체면이 될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빠져드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하면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들 편안해요? 자, 몸이 긴장할 때 편안해요? 긴장이 풀릴 때 편안해요? 예, 긴장이 풀릴 때 편안하죠? 그래서 체면은 긴장을 푸는 거예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오늘 다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뭐 이마에 힘 빼고 뭐 위아래 눈꺼풀에 힘을 빼고 온 몸의 근육에 힘을 쭉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만 가지고도 편안해지죠? 그죠? 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게 쉬워지죠. 근데 집중도 이제 아무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집중이 잘 되겠죠? 내가 산을 좋아하면 등산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산을 상상하고. 자,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를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걸 상상하면 잘 빠져든단 말이에요. 또 과거에 뭐 행복했던 경험, 뭐 자신감의 경험, 어떤 뭐 신나는 경험, 뭐 좋았던 어떤 과거의 추억, 이런 거 생각하면 잘 빠져들겠죠? 그래서 체면을 건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편안해지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일단 머리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시험은 나중에 해보시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NLP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좋아지는데, 이제 여러분들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NLP를 조금 용어를 볼게요. 자, 이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앞으로 이제 NLP를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이 NLP의 약자가 바로 이제 참 뉴로의 약자가 N, 링기스틱의 약자가 L, 프로그래밍의 약자가 이제 P. 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냐 제가 설명 좀 해보면요.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신경이 어떤 신경이냐면 오감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자, 눈으로 보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시신경이라고 그러죠. 시신경. 그러니까 시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 소리는 우리 귀, 청신경, 청각적인 신경을 통해서 소리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감각을 통해서, 자, 어떤 접촉을 통해서 분위기를 먼저 받아들이겠죠. 뭐 크게는 후각, 자, 그 다음에 미각, 이런 오감과 관련된 신경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눈을 감고 상상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상상의 언어가 뭐냐면 또 오감의 언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오감이지만 상상을 할 때 보면 눈을 감고 어떤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이미지, 뭐 그림, 뭐 사진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청신경, 이제 소리를 또 이제 머릿속에 연상하죠. 뮤지컬 이제 보면 뮤지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 지 선생님, 그죠? 자, 노래의 어떤 리듬, 가사 이렇게 막 상상이 되겠죠? 그죠? 뭐 신체 감각, 어떤 느낌.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결국 오감의 언어라는 거야. 여기 언어라는 건 오감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감의 언어. 그러니까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호감, 미각. 자, 그리고 이제 이 오감의 언어가
자,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 두뇌에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되는 그 방식을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쓴 거 중지하고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볼게요. 눈. 자, 눈을 감고 심호흡 합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러면서 두 손바닥 위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하나 있다 상상. 레몬. 아주 잘 익은 레몬이 있어요. 레몬의 모양을 상상하는 겁니다. 레몬이 어떤 모양이지? 레몬의 빛깔을 보세요. 빛깔. 자, 아주 잘 익은 빛깔입니다. 레몬의 모양, 빛깔, 이미지 다 상상이 되니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이번에는 레몬을 코로 가져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자, 향긋한 레몬의 향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지고 레몬을 반으로 쫙 쪼개는 거예요. 자, 레몬의 싱싱한 즙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 즙을 입으로 가져가서 쭉 한번 빨아볼 거예요. 그럴 때 레몬의 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어떤 맛이죠? 자, 신맛, 좀 새콤한 맛이 느껴지나요? 레몬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맛있게 먹는 상상합니다. 그러면 좀 새콤하면서도 시고, 그러면 입에 침이 막 고일 거예요. 네. 맛있게 먹는 상상하면서 셋만의 눈을 뜰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떠세요? 자, 지금 레몬이 없는데 레몬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레몬을 머릿속에 이제 표현을 지금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 이미지 상상하셨죠? 소리까지는 안 들었지만 어떤 냄새 맡아봤죠? 맛도 보셨고. 그러니까 입에 침이 고였어요, 안 고였어요? 좀 보였죠? 살짝. 자, 지금 이제 이런 네 분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은 이미지가 잘 연상이 된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미지가 좀 약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냄새가 강하게 온 분도 있지만 냄새가 또 약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맛이 강하게 느껴진 분도 있지만은 또 약한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침이 많이 고인 분도 있고 안 고인 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오감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레몬하면 레몬을 우리 두뇌에 저장하는 그 프로그래밍의 방식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죠. 이 레몬을 상상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건이나 경험을 상상한 것 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사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시련, 고난, 고통, 아픔, 뭐 상처 참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경험을 아주 리얼하게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끔찍한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도 끔찍하고 아프고 힘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끔찍한 경험을 전혀 느낌이 없는 쪽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전혀 느낌이 없는 쪽으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끔찍했지만 지금은 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똑같이 왕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A, B 두 사람이 왕따를 당했는데 친구가 놀림을 당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은 그 왕따 당한 끔찍한 경험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뭐 언둔형 외톨이로서 집안에 갇혀서 살 수도 있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전혀 그게 관계없이 또 친구도 잘 사귀고 아주 뭐 활달하게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만드는 힘이 뭐냐를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경험이지만 이 두 가지 차이를 만드는 힘이 뭐냐면 바로 그 사건을 두뇌에 저장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 경험, 상황을 두뇌의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할 것인가. 이 오감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다시 삭제를 시키고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NLP는 대단한 희소식이죠. NLP는 바로 잘못 저장되어 있는 이런 공포증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분노, 상처 이런 걸 삭제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 자부심이나 자신감, 성취감, 미션, 비전, 뭐 희망, 꿈,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이걸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NLP라는 거죠. 자, 그 중간에 원료는 뭐냐면 바로 오감이라는 거예요. 자, 시각, 청각, 신체감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이라는 마음의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 연합 분리 개념을 조금만 미리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 요거로 보면 이제 association. 요는 몰입하고 집중하고 내가 주인공인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자, associ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리라는 게 있어요. 분리. dissociation. 요거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남의 일처럼 제 3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이제 내용은 있는데 느낌은 없는 기억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분리연합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영화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영화관에 갔을 때 처음부터 영화가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영화를 어떻게 보죠?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콜라도 마시고 뭐 팝콘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팔짱 끼고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보다 보면 영화가 재밌어지죠. 재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 빠져들잖아. 몰입하잖아. 자, 보세요. 처음에 발장 끼는 이건 뭐죠?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디소시에이션. 자, 내용은 좀 이해가 되지만 아직 감정이 이입이 된 건 아니에요. 남의 이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가 재밌으니까 빠져들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연합, 몰입이 됐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소시에이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우리 사건도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된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연합된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분노 뭐 또는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경솔을 갖는 건 어떤 이유냐? 바로 잘못된 과거의 경험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과거의 경험에 연합되어 있다. 뭐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대인 관계에서 힘들었던 그 부정적인 경험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표 불안증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발표하다가 긴장하고 떨었던 그 부정적인 경험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연합되어 있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힘들었던 이 경험을, 또는 왕따당한 경험을 현장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천장 높이에서 내려다보고, 비행기 높이에서 내려다보고, 더 크게는 이제 우주로 하는 우주. 우주에서 상상하는 우주. 우주에서 그 힘든 걸 생각하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근데 우주에서는 우리는 뭘 또 생각하냐면 좋아하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좋아하는 사람과 우주에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주에서 뭐 과거에 행복했던 경험이라든지 미래에 이루고 싶은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긍정적인 걸 충분히 연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부정적인 경험이 어떤 느낌일까요? 편안하겠죠. 편안하겠죠. 이런 걸 이제 공중분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들이 많아요. 또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왼쪽에는 왕따 당한 경험, 힘들었던 경험이에요. 오른쪽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왕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인관계 훈련을 해서 내가 이렇게 대인관계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사회공포증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가 되었는지 그 성공 스토리를 강의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고 있는 미래의 멋진 그런 모습을 이제 사진 찍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왕따 사진, 오른쪽에는 박수 갈채를 받는 미래 사진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은 작게 만들어서 계속 줄여서 콩알만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경을 굴려서 발려버리고 그리고 날아가는 순간에 그 미래에 박수 받는 사진을 벽면 전체를 확대시켜서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어떤 희열감이나 행복감이나 자신감을 충분히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 왕따 경험을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거죠. 그럼 왕따 경험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 기법을 이제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데 좋았던 또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 강렬한 경험에 연합을 시키면서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과거에 힘들었던 느낌을 분리시키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험이 전혀 느낌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느낌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탁월하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좋은 경험은 연합하는 게 좋아요? 분리하는 게 좋아요? 연합이 좋겠죠?
안 좋은 경험은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연합하는 게 좋아요? 분리.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NLP라는 것은 오감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분리를 시키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그 사건이나 경험, 상황, 또 만남의 대상에 대한 좋은 느낌을 어떻게 키우고 안 좋은 느낌을 어떻게 줄이면서 우리 마음을 탁월한 상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사용법이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선 선생님 어떠세요? 좀 이해돼요? 이걸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감을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걸 막 아무렇지 않은 일을 없애버리고 내가 막 좋은 느낌을 키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사용법을 갖고 있는 거지, 말하면. 우리 핸드폰 사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을 잘 사용하죠. 그죠? 요즘 SNS 뭐 전문가 강사도 있고 막 그래요.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죠. 근데 NLP도 바로 이제 이렇게 마음의 사용법이다. 근데 이 NLP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왕이면은 체면 상태에 사용하면은 어떠냐면, 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트랜스 있잖아, 트랜스. 트랜스 상태에서 NLP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잠재의식에 아주 빠른,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NLP 체면을 능가하는 치료법이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자세한 거는 이걸 세부적으로 이제 쭉 저랑 다루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자, 이게 체면 NLP 조금 더 늦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체면에 좀 걸리는 경험을 한번 같이 좀 해볼까 싶어요. 어때요? 좋습니다. 자, 체면 걸리는 게 그때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체면은 편안해지는 것이다 그랬죠. 체면은 편안해지는 것이고 긴장을 푸는 것이고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미래의 목표를 강하게 좀 잠재의식에 심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음악 좀 준비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감겨져 있어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다고 상상하세요. 눈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눈을 감았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함을 느껴보신 적도 있죠. 그죠?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정말 눈 뜨기 싫어. 5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그 편안함 느꼈던 적 있죠? 그 느낌을 지금 바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이죠. 그리고 이 위아래 눈꺼풀이 아주 강력한 본드로 칠이 돼가지고요. 아주 끈적끈적한, 신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는 끈적끈적한 본드가 위아래 눈꺼풀을 착 달라붙이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착 달라붙이고 있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본드에 의해서 착 달라붙어 있는 위아래 눈꺼풀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끈적끈적한 본드가 아주 굳어져서 정말 위아래 눈꺼풀을 착 달라붙이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눈을 뜰 수가 없거나 뜨기가 힘들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눈을 뜰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눈을 한번 떠볼게요. 그렇지만 눈이 잘 안 떠질 수 있어요. 물론 억지로 뜨려면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눈 뜨기 싫은 눈 감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 편안한 이 편안함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 편안함이 바로 체면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제 신체 각 부위마다 힘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머리 정수리에 힘을 빼시고, 자, 이마에 힘을 빼주세요. 양볼에도 힘을 빼봅니다. 네, 좋아요. 양볼에도 힘을 빼봅니다. 위아래 입술에도 힘을 빼주시고,
입안의 치아와 자, 입천정, 혀에도 힘을 빼고 목성대에도 힘을 쭉 빼주는 거예요. 양 어깨에도 힘을 빼주세요. 양 팔뚝, 양 팔꿈치, 양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하세요. 이제 가슴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봅니다. 아랫배에도 힘을 빼봅니다. 가슴과 배와 아랫배에 힘이 쭉 빠집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등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빼봅니다. 엉덩이에 힘을 빼봅니다. 등과 허리, 엉덩이에 힘이 쭉 빠지면서 편안한 이완감을 느껴봅니다. 허벅지, 무릎에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빼세요. 양 발목과 양 발바닥,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숫자를 10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워 내려갑니다. 거꾸로 세워 내려가면 뭔가 마음이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이완되고 더욱 깊은 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욱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 말에만 집중이 될 수 있는 편안함과 집중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깊게 이완됩니다. 편안합니다. 아홉, 더욱 깊게 이완됩니다. 편안합니다. 여덟, 더 깊게 이완됩니다. 일곱, 여섯, 다섯,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깊게 이완됩니다. 네, 더 깊게 편안합니다. 셋, 더 깊은 체면 상태에 빠져듭니다. 더 깊게. 둘, 하나. 자, 당신은 아주 깊은 체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잠자의식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편안한 상태에 내가 원하는 미래를 머리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당당하고 더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너무나도 크게 성공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의 행복은 어디서도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아니면 나 혼자만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또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한 편의 영화가 된다고 상상하세요. 영화.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영화 스크린 속에 나의 미래의 모든 꿈과 목표가 한 편의 영화로 흘러갑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 당당한 모습,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사람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멋진 모습입니다. 멋진 나의 미래의 영화가 마음에 드시면 고개 까딱까딱하세요. 네, 좋아요. 그럼 이 영화를 첫 장면으로 돌려서 정지화면을 만듭니다. 정지화면. 자, 심호흡 하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볼게요. 심호흡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가세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걸 느끼는 겁니다. 그 뿌듯한 자부심과 그 성취감, 그 기분 좋은 느낌, 그 희열감, 그 기분 좋은 모든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충분히 느끼세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면 고개가 따뜻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좋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 말들은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커지고 마음이 상쾌한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합니다. 숫자 5에 5분의 1씩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에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셋, 기분이 아주 좋고 상쾌합니다. 온몸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넷, 눈뜰 준비하시고. 다섯, 눈뜰 주세요. 몸을 쭉 한번 흔들어 주세요.